북한 고위급 대표단 이제 폐막식 때 또 오는 거예요. 김영철 통전부장이면서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폐막식에 참석하는데요. 이성권 저평통위원장보다 더 직계에 있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완투쓰리 다 온 겁니다. 네. 네. 완투쓰리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문제는 빨리 그쪽으로 저는 그 논란으로 가고 싶은데 어쨌건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이 내려오고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고 또 선언하셨죠. 네, 그리고 23일에는 방송 나가는 오늘이에요. 23일에는 이방카가 또 옵니다. 예. 이방카는 공식 직책이 있어요. 백악관의 선임 고문이에요. 비선 실세라고도 하죠.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아니 한국의 비선 실세 논란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 트럼프가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공적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르내리고 이런 이상한 얘기가 없어지니까 공적인 자리를 주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도 김여정을 그대로 두면 비선 실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 하나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법인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 역시 에리에. 영미. 아이 그 출입증도 있는 거야. 최순실은 청와대 출입증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차에 타고 들락거렸잖아요. 그리고 이방카를 왜 한국에 보내냐. 김정숙 여사님하고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나름 또 말이 먹힐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정서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어쩌면 저쪽 세력들이 지금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천안함 사건인데 대남 도발의 총책인 천안함 사건 당시에 정찰총국장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영철이. 그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김영철이 주도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평화 모드에 천안함 폭침의 주도자인 김영철을 내려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엽니다. 긴급 의총을 열어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 한국당 밟을 수 없다 이 논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데 그 좋은 질문을 했어요. 남한에서 일단은 첫 번째 의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천안함을 북이 침몰시켰느냐에 대한 의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정말 충격을 좀 먹었는데 신상철 대표가 이 말이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예, 아까 우리 권 PD가 말한 대로 지금 김정은이 완투쓰리를 다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공력을 지금 들이고 있는 겁니다. 화해 무드로 평화로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게 영구평화협정 아닙니까? 전쟁 종식하자는 겁니다. 이런 건데 여기에 과연 정말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당사자 2009년도 인민군 정찰총국장을 맡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지휘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공격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생각 없이 내려보내겠느냐. 그러면 내려보내면 문재인 대통령이 코너에 몰릴 걸 알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알면서 내려보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한 대로 우리는 천안함 폭침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한 걸 증명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반전이 된다면 오히려 더 맞아요.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사항을 계산하고 있어 본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논쟁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붙어야 된다. 그 저번에 네, 어제도 방송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김태효 전략기획비서관이 이명박 시절에 북한 당국자를 만나서 천안함 사건은 당신들이 해준 걸로 해줘라고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그렇죠. 있어요. 알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네. 알고 있죠. 그 정도 상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김일성 가면 이후에 또 하나의 건수를 잡았다 싶어서 지금 긴급 의원총회를 연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 논란이 번질 걸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상하고 있었죠. 당연히 예상하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내에서 이제 그 논란이 다시 점화될 거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아니 그 페루로 일본 써가지고 북한이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이 안 나는 거지. 그 모나미 파란 매직. 모나미였나? 예, 파란 매직 1번. 그 얼마나 빚고 왔습니까 우리가? 통일전선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식 명칭은 통일전선 사업부고요. 정확한 공식 명칭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 사업부예요. 근데 이게 북한에는 대남 사업을 하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대남 사업을 하는 대남 공작 기구가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방금 말씀드린 조선노동당 통일전선 사업부,
그리고 작전부, 대외연락부 이렇게 세 개를 놓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통일전선 사업부거든요. 김영철이. 그러면 통일전선 사업부는 하는 일이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면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남 선전선동, 대남방송, 삐라살포, 친북조직관리 뭐 기존엔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일전선 사업부의 핵심 사업은요. 개성공단 관리입니다. 이 통일전선 사업부가 하는 일은 개성공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북한에 투자하는 우리 남쪽 기업들을 총괄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남쪽 기업들은 어디가 관리하죠? 통일부가 하잖아요. 국정원하고. 이 두 기관과 직접적인 연락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게 통일전선 사업부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전에는 서로 막 총뿌리 겨누고 정말 죽일 놈 살릴 놈 하던 시절에는 적이었지만 그 이면에 그 속에서 어떻게든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교류를 해가던 사업부 중에 하나가 통일전선 사업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곧 열린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 통일전선 사업부장인 김영철이 온다는 의미는 이 김영철을 맞대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당국자가 누구냐? 국정원장이거든요. 반드시 김영철이 오면 우리 서훈 국정원장을 독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 연락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개성공단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남북이 공히 인정했던 사업이었고 이것이 오이사 조치로 말도 안 되게 천안함 폭침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인해서 북한과 완전 대결 구도를 다시 몰고 갔던 이명박 정권이 정권 하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전선 사업부하고 국정원 통일부가 합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와서 만약 김영철 부위원장이 와서 천안함 우리가 북침 안 했습니다. 이렇게 침몰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거기까지 반전이죠. 거기까지는 너무 이게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건 상전벽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어제 방송에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게 천안함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이사 소치로 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일반 언론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 저쪽이 그랬건 안 그랬건 상관없이. 근데 그 당사자가 이 예민한 시기에 자기 이름을 걸고 내려온다. 더군다나 김영철은 지금 대북 제재 대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유엔에서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거는 이 논란이 증폭되면서 사실은 천안함을 폭침으로 조작한 세력 엿먹어라 그런 의도가 있다고 바로 보는 그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발끈하고 의원총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김영철이 말 한마디 제가 원하는 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유한국당 영구 해체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보수 세력들은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정권을 못 잡아요. 천안함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만 밝혀지면 그렇다고 네. 치면 예,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아요. 자유한국당하고 이 MB 쪽에서는 이거 초긴장 상태에 지금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명서 내고 개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까봐 천안함 사건을 딱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를 맞았는데 직접 맞은 게 아닙니다. 배 바로 밑에서 폭발하면서 버블제트가 돼서 그게 배가 쪼개진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 있냐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고철 덩어리인 어뢰 하나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 어뢰를 보고 그게 북한 어뢰라는 증거 있냐 했더니 파란 매직 1번으로 써서 썼죠. 보관했던 게 꺼내 나와졌고요. 그 안에는 천안함 사건 때 건졌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어뢰 속에 가리비 같은 게 발견된 사건이에요. 아예 거기서 성장했던 가리비 못 나와 좁아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 사건을 냈는데 죽인 무기가 뭐냐고 할 때 그 어뢰를 끄집어내서 이걸로 천안함을 폭침시켰어 했던 그렇죠. 사건인데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시켰다고 쳐 세계 최고의 미국도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정권 네. 교체가 돼서 천안함 사건은 언제 제조사하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안 지금 끝났어요. 재판 중에 있죠. 신상철님 네. 지금 7년째 저러고 있는데 대박 났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셀프로 사건을 다시 논란을 증폭시켜주니 얼마나 좋아? 역시 새가 날아든다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 이렇게 발을 담궜던 보람이 있다 오늘부로. 그거를 전문용어로 새날 빨. 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김영철과 김여정 1, 2, 3, 4를 다 남한에 내려보내느냐. 근데 김영철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국정원이 우리한테 잘못 심문할 수도 있어요. 대남 강경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철이.
원래 이제 대남 강경파인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왜 1, 2, 3, 4까지 다 내려보내느냐? 그럼 그중에 이제 강경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강경파들을 내려보내면서 남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직접 와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한 대통령도 만나고 또 남한 시설들을 두루두루 걸칠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당국자들을 직접 또 만날 거라. 아까 말하신 대로 명령님 말한 대로 이제 국정원장도 만날 테고 통일부 장관도 만날 테고 이러면서 남한의 실상을 좀 파악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의도로 왜 차라리 강경파인 김영철을 남한에 내려보내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제는 영철아 무력으로 남한 침범 못해. 네가 눈으로 보고 와. 이제는 협력 시대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정착해야 되는 메시지를 네 눈으로 직접 보고 와. 네 똘마니들 데리고 와서 다 보고 와.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이후에 남북한의 급격한 화해 무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군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다 내려와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가서 자기들도 회의할 거 아닙니까? 회의에서 야 이건 남한을 보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다. 평화로 가자. 이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의 평화 무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개혁 개방 정책을 바로 시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철이 남한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극우나 보수 언론들이 지금 못 내려오게 극구 지금 막고 막 지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만나서 같은 민족 탁 터놓고 얘기하면서 한반도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난 좋다. 김영철 통일전선사업부 부장이 대한민국의 대표단으로 내려온다는 의미는 사실은 북한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던 내지는 우리로서도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유한국당 전 집권 세력들에 의한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는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리고 벌어지고 있고요. 이미 발표되는 날.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저울대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주장한 폭침이라고 주장한 당시의 당사자, 총지휘자가 이 사람인데 김영철인데 이 사람을 내려보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품고 그리고 반발하는 극우 세력들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품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보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북한에서는 볼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주위의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압박을 견디면서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냐, 북한은.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김영철을 내려보냈다는 건 굉장히 간단치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영철이 남북 간의 그 고위급 채널을 형성하고 개성공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북 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김영철이 방문하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결정된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는 거는 25일 날 들어와서 김영철이 들어와서 27일 날 가는데 2박 3일 동안 기간에 26일 날 하루 일정을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4월이 되느냐 5월이 되느냐 뭐 10월이 되느냐 이런 기간 더하기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네.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건 좀 그렇고. 그렇죠. 이제 뭐 이방카도 오고 뭐 그래서 북미가 만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김영철이 방남하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부터 천안함 폭침에 관련된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에서 입장이 일부 이제 비실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자들이 추가해서 물어본 결과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천안함 북침의 주역에 김영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영철이 폭침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미 기준이 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거 가져와봐 그러면. 폭침한 그 근거 가져와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면 김영철이 이제 남한에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천안함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스스로 셀프로 지금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건에 있어가지고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천안함이 뽀개져서 침몰한 상황에서 폭발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천안함 관련해서 폭발로 배가 쪼개진 게 아니라는 증거는 몇십 가지가 돼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논란이 재점화되는 건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 됐고요. 예를 들어 간단히 쉽게 들으면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 자동차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 차에 그 시간에 간 적도 없는 어떤 이웃을 지정해놓고 저 새끼가 범인이라고 계속 손가락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이 차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고 본인들도 불 지르지 않았다. 내가 저 차에 불을 질러댈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항변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죠. 사건에 있어가지고 조작은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천안함 사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명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다스, 국정원 특활비, BBK, 4대강, 자원외교 다 빼고 이명박의 첫 번째 범죄는 저는 이 사건, 천안함 사건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 또 열받네. 천안함으로 계속 갈까요? 몇 시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천안함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종북 메카시가 확대됐고 이 사회에 그다음에 많은 사회에 그 부정부패들이 꿈틀거렸던 사건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광우병하고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지금 MB 정부가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고 국민 앞에 사죄까지 했던 상황이었는데 급반전한 사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건은 어쨌든 이제 점화되고 논쟁을 이렇게 우리가 쫄지 말고 이건 논쟁을 해야 된다. 지금 트위터를 보면 자꾸 이제 쫀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증거 가져와. 그럼 당장 누구도 증거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국방부가 사건 진상조사를 발표할 때 그 뒤에 별들이 쫙 앉아요. 그리고 그거 발표합니다. 우리는 북한한테 처맞아서 어떤 방비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태 같은 목숨을 수십 명 잃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그 상황에서 징계받은 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훈장 받았죠. 그 원조 이명박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명박이 오늘 또 이 에피소드를 지배하는구나. 씨발 진짜. 가장 최근에 나온 이명박 소식은 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다 나왔는데 뭘 전해. 근데 언론들은 부지런히 더 뭔가 단독을 냅니다. 강경호 이게 이명박 최측근 현재 다스 사장이에요. 현재. 예, 맞아요. 다스는 MB 것이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건 다 나온 거죠 이제. 어저께 손석희의 뉴스룸에 손석희 앵커가 막 보도를 하다가 앞에 리드멘트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스는 누구 거냐고 외쳐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입니다.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주진우 기자 등 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계속 외쳐왔잖아요. 10년을 했죠, 10년을. 공식 방송의 앵커가 검찰을 인용하긴 했지만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답을 했죠. 아, 그런데 강경호가 이쯤에서 자기도 불 수밖에 없었다는 게 1월 말에 이동영이 그 녹취록에 의하면 강경호가 나도 이제 옷을 벗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강경호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46년생이에요. 현대그룹 공채 출신이고 한라중공업 사장을 했고 한라그룹 부회장을 했습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3년부터 서울메트로 사장을 했고요. MB 정부 초기에 2008년 6월 코레일 철도공사 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렇지만 5개월 만에 강원랜드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임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2009년 6월에 다스 사장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의 집안을 보면 약간 재밌는 게 부인이 여명구 씨라고 서양 화가예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여운상 변호사의 딸입니다. 이 여운상 변호사는 여운형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요. 이 사람이 중앙지검 차장검사 출신이지만 지금 현재는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워낙 많으셔서 1919년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에 저항하면서 사직을 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돌연변이네. 돌연변이네. 딸이 이 사람하고 결혼을 그렇죠. 해서 어쨌든 MB와의 인연을 가져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다스에서 사장을 하고 있는 거 말고 이 사람의 큰 죄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유진 메트로컴. 맞아요. 유진 메트로컴이 네. 시작이었죠. 그 서울 메트로 사장을 하면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상상을 뛰어넘는 특혜, 이 유진 메트로컴의 22년간의 슬라이딩 도어, 그거를 22년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면서 이 업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뭐 2인 1조로 작업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스크린 도어 때문에 많이 사망 사고 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진 메트로컴이 제2의 다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MB가 뒤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정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03년 10월에 설립된 신생 광고회사인데 2004년에 역세권에 있는 스크린 도어 민자 사업을 따냈기 때문이거든요. 그 철도, 지하철 이 부분은요 또 맥콜이랑 또 연관이 있어요. 또 연결돼 있죠. 9호선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대체 어디가 끝인지는 잘 모르는 건데. 정말 끝이 없어요. 근데 이후에 아까 저도 이제 이 생각이 또 며칠 전에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 보행을 우측 보행으로 바꿨잖아요. 네. 이것도 이것과 지금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텁시다. 그래요? 제가 그 당사자가 있거든요. 그건 일본 문화라 그래서 우리는 했다고. 아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제부터 계속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아. 굉장히 수십억대 에스컬레이터 있잖아. 방향 바꾸는 것과 설치하는 게 엄청난 이권이 또 들어있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예. 근데 이게 지금 MB하고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 회사하고. 그건 나중에 이제 털기로 하고. 거의 복마전이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지금 MB가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 너무 머리가 나빠서. 치밀하게 지금 아니 우측 보행 좌측 보행을 바꾸면서 그렇게 어떤 놈은 수백억을 털어먹은 놈이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엑스컬레이터를 XY로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 문제는 현대인가요? 엘리베이터 독점이 거의 60, 70%가 현대 엘리베이터라면서요?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지금 곧 문제 제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강경호 사장이 결정적으로 지금 다스는 MB 거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서도 다스 실소유라고 이미 박혀 있었고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 김종백 씨도 다스는 왕 회장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후에 계속 2008년부터 정호영 특검에서도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술을 했다는 거 이건 왕 회장 거라고. 근데 묻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우가 그렇게 전 다스 사장이 직접 그렇게 증언을 특검에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럼 왜 구속을 못 시켰냐는 겁니다. 어차피 형사소송법 310조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대해서 이를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말이죠. 이명박이 금고지기라고 알려져 이병모가 도곡동 땅이 이명박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제가 한번 되씹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명박의 금고지기였던 이영배 김건 대표도 도곡동 땅이 이명박 거라고 진술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이명박과 이시영이 이상은 회장한테 돈을 돌려달라 도곡동 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체크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검찰은 그동안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강경호의 다스 사장의 증언이 결정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분노한 영포빌딩 지하 벙커에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맞고요. 예. 이게 또 재밌는 게 한 번 털었잖아. 털고 나면 다시 안 오겠지 해가지고 또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턴 거야. 정말 잔머리에다 걸렸구만. 아, 옛날에 그 전쟁 나면은 포탄 떨어진 구덩이에 숨으면 또안 터진다고. 또 안 떨어진다라는 그런 맞아요. 속설이 있는데 그거를 믿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불러드렸던 거는 검찰이 얼마만큼 심사숙고했는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 자범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혐의는 벌써 구속입니다. 이 정도면. 증거가 지금 5명이 왜 그러냐면 다스의 종잣돈이었던 도곡동 땅이 MB 거라고 밝혀지면 끝인 겁니다. 다스는 MB 거예요. 이게 지금 강경호 사장이 다스는 MB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인사결정권 같은 것은 시영이가 했다. 이명박의 아들이 그렇죠. 했다. 예. 그리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정황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증거 능력이 확실하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강경호 사장은 현 사장이에요. 현재 다스 사장이 제가요 꼭두각시고요. 저는 바지 사장이고요. 저 사람이 실소유주예라고 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강경호 씨도 나름 자기가 살 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백하는 거였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고 더 이상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혐의를 이게 시줄 날줄을 맞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을 완벽하게 짜서 이명박을 부르는 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글쎄요 더 이상 밝혀질 거는 이제 요 사건에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나올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명박 입장에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야기를 한번 해줍니다. 당신의 살 날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최근에 정치권에서 대부분 다 3월 5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하긴 특별한 예상도 아니야. 올림픽 일정과 다음 패럴림픽 그렇죠. 일정을 보면 다 그런 건데. 그 사이에 네. 그러면 이명박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이 방송한 오늘이 2월 22일이에요. 이상하게도 묘하게도 2월 달은 짧아. 무려 3일이나 짧아. 가장 긴 달에 비해서.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번 달은 우리도 6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3월 5일이면은 10여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정의당에서는 그런 논평을 내놨더라고. 이명박 빨리 소환해라. 소환해야 됩니다. 증거 인멸하고 있다. 근데 네.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으며 지금 감시인 논조리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웬만한 건 다 확보가 됐다고 보니까 어쨌든 이명박이 그런 입장인 거고요.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을 건네줬다는 사람이 청와대 부속실의 선임 행정관이었던 김윤경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김윤경은 이진영이라는 또 다른 선임 행정관하고 항상 같이 옮겨 다니는데 이 둘이 김윤경은 서울시 공무원 시절에 이명박과 인연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진영은 LK 이뱅크 때 이명박의 비서였습니다. 어허. 근데 이 두 사람을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임기가 끝난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문건이라든가 다 이걸 이병모에게 건네주고 이런 역할을 다 했고 임기 후에는 지금 삼성동 MB 사무실에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와대 제1부속실에 근무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왜 그러냐면 구속 후에 수사가 진행돼야 할 사건들이 더 많다. 80%는 아직 미제다. 이게 아까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사대강도 마찬가지고 자원외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작이 국방비리. 그죠? 벙커에서 나왔다는 거죠. 군사 비밀이. 그러니까 그 등등의 수사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될 것 같다.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제가 뭐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뭐 도곡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떡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검찰이 조사가 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또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